오늘은 디자인 경영을 잘하는 법 마지막 이야기로 디자인 컨설턴트와 친해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면 디자이너지 디자인 컨설턴트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면 비슷한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수동적, 소극적인 협의의 개념이라면 디자인 컨설턴트는 능동적, 적극적, 광의의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디자인 매니저라는 말도 있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쉽게 말해서 디자인 컨설턴트는 용병, 디자인 매니저는 지원이라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디자인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서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디자인 부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디자인 컨설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컨설턴트가 왜 필요할까요? 아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직업 특성상 경륜이 쌓여 스스로 통찰력이 생긴다고나 할까? 나중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분들은 상담하실 때 나무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십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라 숲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디자인 상담 중 한 사례입니다. 식음료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식음료 패키지 디자인 제작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제품 패키지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만든 디자인이라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사 쇼핑몰, 제품, 블로그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요구하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이라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 같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패키지가 근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기대보다 판매가 잘 안돼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패키지 디자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광고, 홍보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앞면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촌스러운 브랜드 로고부터 고쳐야 순서에 맞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문제를 알고도 그냥 돈만 받고 디자인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께서는 투자한 금액 대비 효과를 많이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패키지보다 광고 홍보에 힘을 더 쏟으시는 게 효율적이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위의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중 큰 숲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장 눈앞에 필요한 제품, 패키지, 광고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크게 밑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 경영을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또는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 디자인 경영에 얼마 책정, 그 중에서 패키지에 얼마까지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대충이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조건 최고 퀄리티의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며 1년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쏟아부으시면 나중에 금전적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숲을 보기 위해 디자인 컨설턴트와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둘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디자인 컨설턴트의 큰 차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갑을 관계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을의 관계라 자신의 이익에 맞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컨설턴트는 갑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간판 디자인을 의뢰해서 중간 시안이 3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개만을 골라 그대로 사용하든지 조금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디자이너는 시안을 결정할 때 자신이 좀 더 작업하기 편한 시안을 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디자이너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결정하겠지만 일부 소수의 디자이너는 최대한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는 시안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디자인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디자인 컨설턴트 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이 시안을 보여준다고 상상해 봅시다. 디자인 컨설턴트는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런 면이 좋고 대신 이런 약점이 있고 결국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에게 일을 시키고 디자인 컨설턴트에게 검증을 부탁하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친한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컨설턴트를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검증은 제작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친한 디자이너 컨설턴트 친구에게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고 결정에 필요한 조언을 부탁해 보세요. 제작비 대비 아주 작은 액수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지만 아직도 견적서의 금액 등이 불투명하여 생기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정당한 디자인 비용을 받지 못한 디자이너가 기타 다른 항목에 디자인 비용을 끼워 넣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견적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에서 제법 인지도가 있는 그룹에서 CI 리뉴얼 작업을 할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한 건 아니고 중간쯤부터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A사의 CI 담당 직원과 디자인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결자, 즉 디자인 컨설턴트로서 제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A사의 입장에 서서 많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견적서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견적서를 한참 지난 후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세부 항목 중 매뉴얼북 몇 권, CD 몇 개의 견적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는 10분의 1의 금액도 들지 않는 비용을 10배 이상 뻥튀기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바로 담당자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그룹에서 있었던 일이라 나름 쇼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컨설턴트와 평소 친분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문 주치의나 담당 변호사를 두듯이 자신만의 디자인 조언자 한 명 정도를 친구로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하실 때 디자인에 관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